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무형자산 후속 측정인데 아까 우리 했었어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된다. 그래서 유형자산 동일하면 되는데 하나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있어요. 무형자산은 재평가 목적상 여기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재평가 목적상 공정가치는 여기 활성시장을 기초로 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뭐니까 활성시 반대말이 뭐냐면 감정평가사분이 있어요. 그 감정평가사분이 뭐예요? 우리 감정평가해 주는 거예요. 감정이 뭐지? 진품, 명품 가리는 거. 평가는 금액을 정하는 거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감정평가사분의 평가액을 인정해요. 공정가치로. 근데 무형자산은 안 돼. 무형 무조건 활성시장을 기초로 한다. 그 활성시장은 뭐라고 했냐면 시장, 거래된 시장이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택시 면허가 개인 택시 면허.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하려면 면허를 내가 취득해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그게 거래가 돼. 내가 나이가 드셔서 이제 더 이상 개인 택시 운전 못 하겠다면 이거를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면허를 양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뭐예요? 개인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강남권이다. 거기는 뭐냐? 밤새도록 그래도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새벽에 일찍 나갈 때 많거든요. 이렇게 뭐 5시 전쯤에 이렇게.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좀 유흥가 쪽 이렇게 뭐 강남 쪽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와서 택시 잡고 이렇게 가는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부럽기도 하고 밤새 술 먹을 수 있고 하니까 모르죠. 그리고 바로 출근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면 그래서 개인 택시 같은 거는 강남 이런 데 비싸요. 거래 가격이. 근데 어디 시골이다. 저녁에는 아예 택시 운행을 안 해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돈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강남권 개인 택시 면허 얼마 이렇게 그다음에 뭐 경기도권 얼마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개인 택시 거래되는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사실은 개인 택시 총량을 이제 정해놓은 거죠. 총량을 정해놓은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 시장이 된다. 그래서 아무튼 무형자산은 활성 시장이 없으면 평가할 수 없다. 요거 하나를 유형자산하고 좀 차이점 알아두시고. 자, 얘보다는 중요한 게 밑에 있어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우리 2010년도까지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과거예요, 과거. 과거는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각했습니다. 20년 이내 기간 동안 상각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문장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IFRS는 어떻게 하냐? 자, 내용연수를 한정, 비한정으로 나눠요. 한정이란 말은 정할 수 있다. 5년이다, 7년이다, 10년이다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비한정은 잘 모르겠다.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기 정할 수 있으면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면 됩니다. 상각하다 가액이 확 떨어지면 손상을 인식하면 되고 다시 가액이 회복되면 환입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상각 안 해요. 이렇게. 여기 20년 이내 기간 동안 상각하면 틀려요? 상각 안 한다. 그리고 손상을 인식하고 가액이 회복되면 환입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권이라는 게 영어권. 둘 중에 뭐예요? 얘는 비한정이에요. 정할 수 없어서 상각 안 합니다. 그리고 손상을 인식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환입 안 돼요. 영어권 손상 차선은 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냐? 환입하게 되면 내부 창출 영어권, 자가 창출 영어권이 되는 거예요. 얘는 환입하지 않는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유한인지 그리고 비한정인지를 보라. 그러니까 한정인지 비한정. 이때 비한정이란 말은 무한하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상각해요. 내용연수 동안. 5년이면 5년 동안 상각. 7년이면 7년 동안 상각.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내용연수가 유한하지요? 상각하는데 언제부터? 아까 했었어요. 사용 가능한 때부터. 아까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그럼 12분의 6을 곱한다. 12분의 6을 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각 중단은 언제 하냐?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 빠른 날 중지한다. 늦은 날이 아니고 빠른 날 중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되는데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뭘로 한다? 정액법을 쓴다. 그리고 이거를 유형자산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다만 소비된 형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법 쓴다. 그럼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유형자산은 그런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소비된 형태를 다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대신에 무형자산은 소비된 형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정해법을 써라. 그 다음 이것도 알지 아까 각 회계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 이게 재고자산이에요. 재고는 쉽게 말하면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죠.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손해. 그러니까 감가세 무조건 비용 처리한다면 그 문장은 틀려요. 제조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면은 제품 원가 처리한다. 그리고 그게 팔리면 매출 원가. 근데 걔는 언제 배워요? 원가 관리액의 시간에. 원가액의 시간에 이 내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용이 100% 이해가 안 돼도 진도를 계속 빼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그게 회독수가 필요해요. 뒤에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막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체크하고 접어두고 그리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빨빨 빼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배워나가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원래는 시간만 남으면 풀고 해설 강의 들으면 좋은데 해설 강의부터 들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은 문제가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운전면허 시험은 아니지만 운전면허 시험하고 유사해요. 늘 나오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문제 중에서 35개는 기존 문제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해설 강의부터 들어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목당 한 200문제씩 총 600문제 정도만 풀면 절대로 시험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기만 하면 안 되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답이 이거구나. 얘는 여기가 이제 좀 변형됐구나. 그것만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아마 요거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아까 했어요. 제조 과정에 사용된 무형자산 상각이 있죠. 특허권 상각비. 재고자산 장부금액. 즉 제품 원가 처리해서 언제 비용 처리? 매출 원가로 판매될 때 비용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잔존 가치는 일반적으로 0이에요. 0.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만 보세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얼마에 구입하기로 약정이 돼 있죠? 그 약정가액을 잔존 가치로 보면 된다. 또는 이것도 다 나와 있는데 무형자산 잔존 가치는 장부 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심지어 큰 금액 증가할 수도 있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같을 수도 있는데 큰 금액을 증가할 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증가하면 뭐예요? 상각을 멈추란 말이에요. 증가하면 상각을 멈추라.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옛날 상각비를 환입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내용 연수가 예를 들어서 뭐 5년이다. 그럼 1년에 2,000씩 상각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하면 8,000. 여기 6,000. 여기는 4,000입니다. 근데 내가 알고 봤더니 여기 원래 제 잔존 가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 0으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내용 연수는 5년인데 5년 시점에서 잔존 가치가 뭐 예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이다. 그럼 원래대로 하면 뭐냐? 1,000원씩 상각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뭐냐? 이걸 2,000원씩 상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상각비를 1,000원씩 더 인식했잖아요. 환입 잡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이 4,000이잖아. 여기서 멈추면 돼요. 그럼 시간이 언제 지나다 보면 5,000원보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상각 시작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무형 잔존 가치는 해당 자산 장부 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긴 이미 아까랑 똑같죠? 상각 기간이나 방법 검토를 해야 돼요. 여기 적어도 매 회계도만 검토한다. 이렇게 매년 해야 돼요. 매년. 이게 왜 중요하냐?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해요. 매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자산이 갖는 미래 효익에 예상 소비 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상각 방법을 변경하고 그러한 변경은 뭐다? 회계 추정치의 변경이죠. 우리 정책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정책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고요. 자,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에요. 얘는 상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걔는 손상을 인식한다. 그리고 아까 배웠어요. 손상 검사는 매년 그리고 징후가 있을 때입니다. 매년 한다면 틀려요? 뭐냐면 징후가 있을 때는 분기나 반기 때도 해야 됩니다. 징후가 있을 때 하면 틀립니다. 징후가 2, 3년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근데 영어로 하면 또는이에요. 매년 또는 징후가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매년 또는 징후가 있을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손상 검사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 그리고 영어권. 이 세 가지는 매년 그리고 징후가 있을 때 하나. 밑에 보면 얘도 똑같이 손상차손과 손상차손 환입 있죠? 그것도 똑같이 여기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있어요. 영어권에 손상차손 환입이죠? 환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어권은 손상차손은 인식되지만 환입은 될 수가 없다. 뭐 요 정도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시 무형자산도 폐기와 처분이 있다. 무형자산 폐기와 처분이 있다. 처분은 뭐 하는 겁니까? 무형을 팔아치우는 거고. 폐기는 뭐예요? 얘를 이제 라인을 띄어낸다고 하시겠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폐기가 된다. 자, 아무튼 무형자산 폐기와 처분도 유형자산과 동일하니까 그냥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종전하고 뭐 비교 뭐 등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 뭐 다른 건 뭐 안 보셔도 된다. 여기만 잘 보시면 돼요. 원래는 무조건 20년의 기간 동안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용 연수가 한정인지 비한정인지 요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었죠. 요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아까도 이제 비계약적 고객 관계가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냐 안 하냐. 옛날에는 충족하지 않았지. 지금은 정의를 충족한다. 요 문장 비계약적 고객 관계 이게 뭐라고 하죠? 고객 명단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다. 아무튼 요거 하나 정도를 더 봐두시고 보루는 말 그대로 그냥 참고용으로 보세요. 제목만. 이게 바로 뭐냐? 탐사평가 자산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대왕고래 산업 뭐 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우리 포항 앞바다에 뭐 석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죠? 뭐 시추 막 뚫고 하는 거 그죠? 그런 게 바로 뭐다? 탐사평가 자산이다. 탐사평가 자산이다. 근데 뭐 가능성은 없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문제로 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3번 문제 보세요. 3번. 자, 무형자산 후속 측정이죠.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여기 보세요. 3번부터 보세요. 무형자산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되면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뭐예요?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순이익이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형이나 무형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정 무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동일한 유형 내의 유형자산 전체를 재평가해야 된다. 동일 분류, 전체를 다 재평가하라. 그 다음에 2번, 손상검사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공정가치면 틀려요? 순공정가치. 순자가 빠지면 틀린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그리고 영어권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의 손상검사이 뭐예요? 매년. 그리고 뭐가 되냐? 징후가 있을 때죠. 여기 써놓게 해서 매년. 그리고 징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징후가 3개월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럼 징후가 있을 때죠? 1년 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징후가 있을 때만 한다. 아니에요. 징후가 2,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징후가 없어도 매년 검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후지산. 거기에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징후가 있을 때만은 이제 화산 검사, 징후가 있을 때만 하냐? 아니다. 징후가 없어도 매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번도 아마 틀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 3번도. 자, 이제 4번 문제 보죠. 4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먼저 1번 보세요. 내용연수가 유한하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내용연수가 유한하죠? 상각기간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도말 검토하라. 여기 주기적으로 한다면 틀려요. 여기다 주기적으로 검토하면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매 회계도말 검토하라. 그럼 3번 보세요. 내용연수가 유한인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益소비 형태를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여기가 만약 유형자산이에요. 틀려요. 유형자산 무조건 신뢰성계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무형자산은 결정할 수 없으면 뭘로 하라? 정액법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답이 2번인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상각하지 않는다. 맞아요. 내용연수 유한한 무형 변경할 수 아니죠.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 이런 겁니다. 지금도 야마모토가 메이저리그에서 3승해가지고 그죠? 대한민국에서는 최동원이 4승한 게 우리 한국 시리즈에서 그죠?
메이저리그에서 야마모토가 3승했어요, 3승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일본에서 일본을 평정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신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일본 투수 일본을 평정하고 노모도 막 하고 그죠? 일본을 평정하고 이제 메이저리그로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약간 이제 적응을 못할 때가 있다. 왜냐면 한번 난타당한 적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번에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는 3승을 해요, 3승. 마지막에도 이제 정말 치열하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고 LG는 어떻게 됐어요? 좀 LG가 좀 싱겁게 이제 이겨가지고 하나 팬들은 막 분노시. 그죠? 그때 뭐죠? 4차전인가? 저도 이제 끝났다고 이제 LG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도 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로 작전. 김현수 막 잘 때리는데 왜 굳이 김현수한테 승부를 하고 그때도 이제 뭡니까? 포수는 좀 높은 공 했는데 낮은 공으로 이렇게 좀 약간 해가지고 안타 맞고 역전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때 이미 거의 끝났지. 이렇게 막 감독 뭐 해가지고 막 원성도 막 하고. 근데 아무튼 야마모토가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막 기대가 되고 하는데 그런 이제 야마모토지만 이제 결국 뭐가 됩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그만 이제 한 2, 3년 내로 이제 은퇴하겠구나.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오타니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잘하지만 오타니도 이제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있죠.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란 말이 무한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몇 년 갈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무형자산은 생각하지 않고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변경할 수 있고요. 이거 자체가 손상에 대한 징후예요. 그래서 손상 검사를 한번 꼭 한번 해봐라. 손상 검사를 한번 꼭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이 정도 높이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얘 이제 한 2, 3년 남았구나. 근데 현 시점에서 손상을 왕창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상각이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갭을 잘 보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이제 막 노래방이 있어요. 노래방 이렇게. 그래서 저도 예전인데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뭐냐면 사업 수완이 좋은 그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은 뭐냐? 중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이렇게. 근데 경제학에도 나와요. 이제 케인즈 막 하면서 동물적 감각. 그래서 그분은 뭐냐? 시골에서 그냥 아버지한테 이제 얼마 돈 좀 받아가지고 서울로 상경. 그리고 바로 그분이 차린 게 오락실이에요. 오락실. 그러니까 애들 뭐 50원, 100원 넣고 하는 오락실. 그걸로 이제 돈을 축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 바로 이제 노래방. 이렇게. 그리고 그때 이제 이렇게 춤추는 거 막 이렇게 막 밟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막 도입하고. 그러다가 이제 PC방으로 막 갈아타,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그분 제가 이야기를 막 듣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딱 봤을 때 이게 뭐냐면 노래방에서 이제 PC방 전화할 때 지금 또 PC방이 안 돼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감각이 좋아야 되니까 그게 결국 이제 우리 바둑할 때도 몇 수 앞을 내다본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몇 년 뒤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잘하는 건 뭐냐? 요거 좀 가치가 있을 때 해놓고 나서 처분해요. 다른데 이제 아까 영어권 이제 권리금 있죠. 그거 받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를 잘 내다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무형자산 있죠. 요 부분을 잘 보라. 그래서 여기 있죠.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상관 안 한다. 근데 내용연수가 유한한 자산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당연히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덧붙이면 뭐냐? 손상을 인식하고 변경을 해야 된다. 손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상각을 진행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요거 잘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냐면 어디 직장에 막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미래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기업에서는 경력직만 선호해요.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기업에 인사단을 얘기하면 대학에서 배운 걸 인정을 안 해요. 어차피 우리 기업에서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급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높지가 않으니까 한 2년 정도 무상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너는 우리 기업 문화를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려주는 걸 새로 네가 습득하라. 그 시간을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직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임금도 놓고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하냐? 그냥 들어와서 바로 쓸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디 가서든 빨리 내가 신규라는 거를 띄어내야 돼. 그러려면 처음부터 경력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를 가서 해야지. 그리고 거기 가서도 기간을 너무 짧게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안 한 것만 못 해요. 그러니까 다음은 몇 년이라도 좀 한다든가 이게 좀 필요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렵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격증, 우리 재경을 하는 게 그래도 일단은 내가 기본 소양을 갖췄습니다.
내가 이 조직 문화만 좀 잘 배우고 하면 됩니다. 이것만 좀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 같은 것도 취득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냐 어디든 기업에 가서 내가 좀 일 같은 걸 잘 배워야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래야지만 내가 이제 이직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또 뭐냐면 나보다 위에 있던 나의 뭐 사수라고 그 사람이 먼저 이직하면 또 나를 또 이끌고 또 연락 와서 또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아무튼 좀 힘든 세상에 점점 이렇게 그거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은 자 특허권 취득에 직접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지출했죠. 10년간 경제대표 얻을 걸로 판단했으나 여기 있죠. 법적으로 보장받은 게 5년이죠. 둘 중에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에는 5년이다. 그럼 5년으로 생각해. 여기 상관 5년. 이렇게 아무리 이거 10년간 얻을 걸로 판단해도 소용없어요. 법적 기간이 5년이니까 무조건 5년 상각.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10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죠. 무형상각비니까 3개월치만 하셔야 돼요. 10월 1일이니까. 그러면 2천만 원 오르면 1년에 400만 원. 12분의 3을 곱하죠. 100만 원. 이게 무형자산 상각비가 된다. 뭐 어렵진 않잖아요. 이거 한 번씩 하면 돼.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용 가능 시점부터 생각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적 기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얻을 거로 생각하는 그 기대 기간 있죠? 효익에 대한 기간. 여기 10년, 법적 5년, 미니멈. 둘 중에 짧은 걸로 생각한다. 긴 게 아니고 빨리빨리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형자산은 단원 자체가 엄청 쉬워요. 그리고 나오는 문제 정형화돼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뭐냐 기본 개념만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만 풀면 돼요. 기출문제 좀 해설 강의만 먼저 들으면 됩니다. 물론 풀고 들으면 제일 좋지만 해설 강의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